1996년 12월 이집트 남서부의 사막, 새벽 탐사를 나갔던 이집트의 지질학자 알리 바라캇은 여명을 받아 반짝이는 돌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황금빛의 은은한 광택이 도는 돌들은 3cm 전후의 너비에 무게는 약 30g 정도였는데요. 바라캇은 이것이 사막유리의 파편일 것이라 여겼죠. 사막유리는 운석 충돌에 의해 지상 파편이 녹으며 형성된 천연유리 텍타이트의 일종으로 사하라 지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친 바라캇은 자신이 사막에서 가져온 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것은 지구 어디에서도 심지어 태양계 전체를 다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미지의 물체였기 때문이죠. 바라캇은 홀로 수년 동안이나 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집트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의 연구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비로는 더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바라캇은 수중에 남아있던 사비를 털어 남아프리카로 향하였죠. 그곳에서 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보장받게 된 바라캇은 연구의 진척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돌을 발견한 지 7년이 지난 2013년 바라캇과 그의 연구팀은 이 돌이 지구 밖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검증, 이것이 수미터의 지름을 가진 모체 천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돌에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였던 히파티아의 이름을 따 히파티아 스톤이라는 명칭을 붙였죠. 운석 또는 해성에서 유래한 우주 천체의 일부, 이러한 결과를 내는데 7년의 시간이나 걸렸던 것에는, 그리고 그럼에도 이 돌이 가진 진짜 비밀을 풀 수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파티아 스톤이 가지고 있는 원소와 화학 패턴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지구의 모든 암석 종류를 포함하여 그 어떤 물질도 히파티아 스톤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시선을 우주로 돌렸습니다. 지구에 없다면 우주에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번엔 당황을 넘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껏 인류가 밝혀냈던 우주 어디에 대입을 해보아도 히파티아 스톤과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진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나 우리가 아는 우주에는 없다는 것, 이것은 히파티아 스톤이 태양계가 탄생하기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혹은 태양계 밖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히파티아 스톤은 우리 지구는 물론 태양계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이 작은 돌은 현재 인류가 손에 넣은 것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이다. 수십억 년 전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먼지와 가스 구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과 외행성들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조각과 잔해들은 소행성과 해성이 되어 떠돌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양계죠. 이 과정에서 지구 역시 탄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서 관찰되는 행성과 소행성 등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차이는 물론 존재하지만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인해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히파티아 스톤은 이 당연한 진리를 홀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파티아 스톤의 존재가 공표된 후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주에서 왔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체, 어쩌면 우주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 뒤 이어진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바라캇 연구팀이 발표한 것과 달리 히파티아 스톤은 운석이나 해성에서 유래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석이나 해성과는 너무도 다른 내부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 하나 여전히 확실한 것은 이것이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뿐이었죠. 천체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 그 누구도 돌에 대해서 감히 추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집트의 사막에서만 이제서야 발견된 건지도 미스터리였는데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돌이 가진 과거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찰나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득해 보였죠. 2015년 이 작지만 거대한 비밀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대학의 지구화학자이자 외계 천체 분석가인 얀 크라머스 박사는 연구팀을 꾸려 히파티아 스톤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완성된 국제연구팀은 돌을 다시금 분석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발표가 또 한 번 이어집니다. 히파티아 스톤의 모든 특징들은 이것이 태양계 이전 물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돌 속의 내포물은 태양계 이후 시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돌의 겉면은 태양계 이전에 형성이 되고 그 속은
태양계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구 밖에서 전해진 이 퍼즐은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크라모스 박사의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히파티아 스톤이 슈퍼노바, 즉 초신성의 잔해라는 것이었죠. 크라모스 박사는 그것이 초신성의 하위 범주인 1A형 초신성이며 백색 외성이 격렬하게 폭발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명을 다한 뒤 남은 잔해인데요. 이것이 외부 천체의 영향으로 질량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강렬한 폭발로 인해 발생한 가스 원자들은 먼지 구름에 갇힌 채 우주를 떠돌아 다녔을 겁니다. 그것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단단한 암석으로 변했고 지구를 향해 돌진하면서 대기와 사막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조각을 10년 전 이집트의 지질학자가 주운 것이죠. 이 가설이라면 이제껏 설명되지 못했던 히파티아 스톤의 기이한 특징들도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돌의 겉과 속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밀가루 반죽과 뒤섞인 케이크라고 비유하였는데요. 여러가지 재료들로 이미 완성되어 있던 케이크, 즉 초신성의 잔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높은 열에 의해 녹은 모래 따위와 섞이는 바람에 분석 결과에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1A형 초신성으로 형성되는 입자와 비교했을 때 15개의 원소 중 9개의 구성만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높은 일치 비율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6개의 원소는 여전히 미지의 상태였죠. 초신성은 아득한 세월을 보낸 항성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순간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폭발은 각종 원소들을 우주 전체에 흩뿌려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히파티아 스톤이 정말 초신성의 잔해라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한 초신성의 첫 번째 흔적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지구의 46억 년 역사보다도 앞선 우주적 대사건이 시간을 초월하여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히파티아의 고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죠.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크라모스 박사는 히파티아 스톤의 고향이 태양계의 껍질이라고 불리우는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 오르트 구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퍼즐들을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집트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돌일지라도 자세히 알고 보면 우주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수십억 년 전 파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